정치일갈입니다. 이 영상은 이명수 휴먼스틸에서 장인수 기자와 이명수 기자의 3시간 분량의 방송분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방송 내용과 세부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가 궁금하신 분은 이명수 휴먼스토리를 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오늘 짚을 내용은 강선우 사건입니다. 갑질 사건은 무혐의로 결과가 나왔고 1억 수수 사건은 진행될수록 강선우의 무죄 흐름으로 흐르는 듯 합니다. 그 세부 사항과 공판의 주요 쟁점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갑질 사건입니다. 언론에 처음 불거졌을 때는 두 가지로 도배됐습니다. 보좌관한테 변기를 갈아라 했다. 쓰레기를 치우라 했다. 근데 실제 수사에서 밝혀진 내용은 달랐습니다. 변기를 갈아라. 이건 변기를 갈 수 있는 업체를 알아봐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치우라. 이건 강선우 집에 있는 폐지를 강선우 지역구 사무실 앞에 갖다 놔달라는 거였습니다. 폐지를 앞에 놔두면 노인분들이 주워가니까요. 수사에서 그렇게 밝혀졌고 정작 보좌관은 수사기관 진술에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무혐의였습니다. 이게 갑질 사건입니다. 이제 진짜 사건 1억 공천 헌금입니다. 검찰은 강선호와 김경 보좌관 남씨가 있는 하얏트 호텔에서 공천 대가로 김경이 강선호에게 1억을 주고받았다며 기소했습니다. 김경과 보좌관 남씨의 진술은 일치했습니다. 22년 1월 7일 하얏트 호텔의 카페에서 만났고 강선우가 6시 10분경 먼저 나갔다. 차에 타기 직전 1억 원을 받았고 강선우는 직접 갖고 가지 않고 보좌관에게 집으로 갈 테니 따라와서 집에서 전달해 달라 라고 했다. 이 진술을 그대로 강선우는 구속됩니다. 근데 반박 증거가 나옵니다. 하얏트 호텔 입출차 기록. 입차는 4시 37분, 출차는 그날 밤 8시 57분. 강선우가 6시 10분에 나갔다는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러자 보좌관 남씨가 진술을 바꿉니다. 밤 10시경 호텔에서 헤어졌고 그 후 강선우 집에 가서 돈을 전달했다. 이것도 반박당합니다. 강선우 자택은 외부인 출입 시 매번 사전 등록이 필요한 시스템이고 평소 보좌관이 방문할 때도 매번 문자로 등록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보좌관이 주장한 그 돈을 전달한 날 등록 문자가 없습니다. 차량 기록, 자택 기록, 객관적 증거와 어긋날 때마다 진술은 그때그때 바뀌었습니다. 추후 진행된 공판에서 이 사건의 핵심 인물, 당직자 채가 등장합니다. 민주당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고 강서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남보좌관과는 형 동생하는 사이입니다. 김경희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시점, 공천 후보자 검토 자리가 열리는데 당직자 채가 이 자리에 참석합니다. 이 일을 두고 검사가 공판에서 당직자 채에게 묻습니다. 그날 분위기가 어땠냐? 채는 강선우가 김경을 미는 분위기였다고 답합니다. 이에 대해 강선우 측 변호인이 묻습니다. 뭘 보고 그렇게 말하느냐? 채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김경에게 유리하게 말했다거나 다른 후보를 깎아내렸다거나 어떤 구체적 정황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검사가 다시 묻습니다. 국회의원이 시의원 공천에 갖는 영향력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채는 당규에 나와 있는 의견 개진권이라 답합니다.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후보를 적극 검토하거나 이 사람은 안 된다는 식으로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강선우 측 변호인은 당규 원문을 꺼내며 말합니다. 의견 개진권은 당수 공천일 때만 쓸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근데 그날은 후보가 3명이었다. 단수 공천이 아니었다. 당직자 채의 진술이 당규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후 공천관리회의에서 강서구 지역을 여성청년 전략공천지로 지정하며 김경 포함 3명이 컷오프됩니다. 컷오프 되자마자 당직자 채한테 김경이 전화가 옵니다.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강선우한테 한 게 얼만데? 변호인이 묻습니다. 채씨, 김경이랑 친한 거 아니냐? 채씨는 친한지 모르겠다고 답합니다. 근데 김경은 경찰 진술에서 당직자 채를 멘토라고 불렀습니다. 통화 기록도 나옵니다. 김경과 당직자 채 48차례, 김경과 남보좌관 38차례. 이 시기는 김경이 강선우에게 1억을 줬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후 김경이 강선우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시점, 강선우는 그 돈이 남보좌관에게 들어온 걸 알고 김경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합니다. 실제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직후 강선우는 남보좌관을 자릅니다. 강선우 측은 이 흐름을 이렇게 봅니다. 남보좌관과 당직자 채가 짜고 강선우를 팔아서 김경에게 슈킹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의심을 갖고 압수수색에 나온 녹취록을 꺼냅니다. 잘린 직후 남보좌관과 당직자 채가 통화를 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재판에 나온 녹취록이며 제가 직접 재구성한 것임을 명시합니다.
그런 것도 그대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다 하는 거잖아. 그건 뭐 나중 문제니까. 돈도 벌고 명예회복도 하고 시의원 만들어 놓고 이젠 형이 엿먹이면 되잖아. 총선 때. 그렇지. 형이랑 나는 경우가 비슷한 거야. 그래서 같이 엿먹이고 구청장 만들고. 그래요. 일단 소통 잘하자고. 형이랑 나랑 합치면 못할 게 없어. 서울시당 선거도 치러요. 안 그래? 우리 뭐 원체 잘 아니깐. 하여튼 형이랑 나랑 합치면 최고니까. 응. 중앙당 서울시당 관련 모든 정보에 저는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형이랑 나랑 판을 짜면 끝이에요, 형.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후보랑 활동비랑 봉급 받는 것도 쇼부 다 봐드릴게요. 봉급 500에 활동비 200, 월 700씩 형 챙겨주는 걸로 내가 준비시킬게요. 그래요. 상황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명예도 회복하고. 응. 사급 비서관, 비서실로 돌아와야지. 다른 공판에서는 김경 측이 강선호에게 돈을 줬다는 걸 입증하겠다며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남보좌관과의 통화를 근거로 김경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남보좌관이 그렇게 말해서 1억을 준비했다. 강선호와 말이 다 됐다고 해서. 근데 실제 통화 업무는 다릅니다. 김경 후보가 재산도 많고 인상도 좋고 일도 열심히 하시니까 일단 준비를 해오시면 강선호 의원의 느낌을 한번 보자고요. 얘기가 좀 되면 오늘 인사치레로 준비를 했습니다. 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사전에 확정된 게 아니라 일단 돈을 준비해서 가서 분위기를 보자는 겁니다. 강선호가 알고 요구했다는 내용은 이 녹취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경이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걸 증거라며 확신을 갖고 낸 걸 보면 김경 본인은 정말로 강선호가 알고 있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인물 C가 등장합니다. 강서구 의회 의장 출신이며 민주당 사람입니다. 김경이 강선호에게 1억을 줬다는 사실이 언론이 알려지기 전 아무도 모를 때 C가 먼저 강선호에게 전화를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보좌관이 5천만 원 빚 보정을 잘못 써서 갚아야 할 상황이다. 그 5천 김경을 통해 메꾸자. 이 얘기를 C는 당직자 최한테 들었다 말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강서구에서 20년, 30년 굴러먹은 사람들 남보좌관, 당직자 최, C 다 서로 알고 다 서로 얽혀 있습니다. 객관적 기록은 계속 진술을 무너뜨렸고 진술은 그때마다 바뀌었고 바뀐 진술조차 다시 무너졌습니다. 핵심 증인은 근거를 대지 못했고 단규를 잘못 말했고 그 증인을 김경은 멘토라 불렀습니다. 돈 문제로 잘린 보좌관은 잘리자마자 정치적 재기와 자리, 돈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 이미 강서구 네트워크 안에서 5천 김경으로 메꾸자 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전 강선호가 무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 저는 강선호 재판을 쭉 따라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